수원대학교 재테크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주째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9월 17일 날 9월 17일 3주차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투자에 관한 이해도 공부를 좀 했고, 지난주에는 발행시장에 관한 여러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발행시장을 우리는 영어로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면은,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기존에 발행이 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한국거래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가들이 사거나 팔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시장, 그런 시장을 우리가 유통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한다면은,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이슈가 되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시장을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를 하든 주식을 저축하든 채권을 투자를 하든 채권 저축을 하든 아마 유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행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지만, 발행시장이 존재를 하지 아니하면은 유통시장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은 동전의 앞뒤면하고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발행시장에 관한 공부를 브리프하게 했고, 이번 주에는 유통시장에 관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유통시장의 개요를 보면은, 유통시장의 의의는 기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상호 간에 매매 거래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 기존에 어느 기업이든 정부든 공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발행을 할 때 인수해가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그냥 홀딩만 하고 있으면은 유통시장은 상당히 쉽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모든 금융시장은 사고팔고를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익을 남기고 팔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장이 악화되어 시장이 하락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만약에 그 기관이든 그 개인이 현금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정권을 발행해서 투자가한테 주면은 투자가는 그 대신으로 자금을 주는 거, 이게 기업의 자금 조달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시장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기업으로부터 어떤 정권을 돈을 주고 샀는 사람은 또 다른 투자가들한테 정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주고 그 주식이든 채권을 샀으면은, 지금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강세장이다. 그럼 이게 11,000원이 된다 하면은 11,000원 주고 받고 다른 투자가한테 넘기는 겁니다. 넘기면은 그 투자 사는 사람은 아마 이 주식이나 채권은 11,000원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단기간에 한 10% 수익이 났으니까 괜찮아 하고 파는 겁니다.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같이 투자가와 투자가 사이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은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면은, 세컨더리 마켓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의 황제에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가 많이 사물을 보는 관점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은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Everything we see is a perspective, not the truth라는 그 명언을 남겼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고, everything we see,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is a perspective, 관점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재테크 2에 수강하는 우리 학생들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 팩트 자체를 점검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진실이 뭔가를 알아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한마디 욱 했을 때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에 빨려 들어가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팩트를 체크할 때는 문헌도 체크해야 되고, 실제로 인터넷도 점검해보고, 현장도 보고,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고 난 후에 이게 사실이다, 팩트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니언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팩트는 한 가지고, 퍼스펙티브, 관점도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트루스, 진실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여러분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통시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매수를 할 거고,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생각하면 매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관점, 오피니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누가 승자인지는 한참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시장 조직의 형태는 거래소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조직의 형태를 보면 거래소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고, 거래 대상으로는 주식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수익 증권 시장이 있고 파생 상품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범위는 국내 증권 시장이 있고 해외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거래 방법은 현물 거래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유통시장의 기능을 보면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발행시장에서는 장기 자본 조달이 원활화하는 겁니다. 이 원활하는 것은 결국은 유통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겁니다. 만약 유통시장에서 그거를 현금 회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발행시장마저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여서 일반 투자가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결국은 장기 자본 조달을 원활화해 주기 위해서도 발행시장이 있다면 유통시장도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담보력 향상, 수시로 적정 가격에 증권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셋째는 증권의 공정 가격을 형성한다. 다수의 투자가가 참여하는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모든 경제 내외 모든 여건을 다 종합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가격이 바로 그 기업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 공부할 때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또는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많은 재무관리 교과서에는 그 기업의 수익의 극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수익이 얼마 정도가 극대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그 기업이 상장 기업이라면은 그 기업의 주가의 극대화가 그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기업을 왜 하느냐 하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무엇으로 입증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 기업이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을 한다는 의미는 그 기업이 앞으로도 대단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소위 전자회사가 크게 두 개가 있죠. 삼성전자라는 회사하고 LG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주가가 57,000원, 5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얼마쯤 하는지. 지금 59,200원입니다. 오늘 9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59,200원입니다. 자, 근데 LG전자는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는 93,200원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LG전자는 10만원, 삼성전자는 6만원. 우리 절대 가격을 보면은 LG전자가 더 비싼 느낌이 들죠. LG전자는 액면 분할을 하지 않고 액면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5,000원에 한 20배 정도가 올랐는 셈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6만원 같으면 한 600배가 올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기업의 주가를 비교할 때는 항상 액면가를 똑같이 맞추어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삼성전자 주가는 저렇게 6만원 가까이 가는데 비해서 LG전자 주가는 아직도 10만원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느냐? 자, 이거는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얼마만큼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입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이 그래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거기도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생산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생산합니다. 최소한도 80% 이상은 해외에서 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영업을 잘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을 봤을 때 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얼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수익이 얼마쯤 되는지는 그 기업의 주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비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으로 1년에 매출액이 거의 190조, 180조, 200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기업의 매출액이 200조 가까이 되는 건 그 연결 재무제표를 따지면 24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인데 그 한 기업이 매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50% 정도가 그 기업 매출이라면 그 기업은 얼마나 대단한 기업입니까?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그 네임밸류나 브랜드는 아무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권의 공정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유통시장의 기능이기도 하고 신규 정권 가격 결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주식이나 채권이 상장이 되면은 어떤 사고 팔고 매수 매도에 의해서 신규 정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네 가지 기능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고 있다. 자, 유통시장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시장의 기능은 장기 자본 조달에 원활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담보력을 향상시키고, 셋째 정권의 공정 가격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 정권 가격 결정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통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시장 시스템에서 거래소 시장이 있었고 장외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거래소 시장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익스체인지, 약자로는 KRX입니다. 이 한국거래소의 본사는 저 남쪽에 있는 부산에 본사가 있고, 대부분의 많은 업무는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정치를 하면서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한국거래소를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상당히 업무상을 보면 좀 비효율적이죠. 실제 대부분의 일들은
서울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사가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는 세 개의 시장으로 주식에 관련돼서는 세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우리가 코스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고, 자, 주식 채권은 이 세 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시장은 파생상품 시장도 한국거래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는 네 개 시장이 있다. 첫 번째가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둘째가 코스닥 시장이 있고, 셋째가 코넥스 시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있다. 그럼 각각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5년도에 2001월 달에 한국증권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 그 당시는 코스닥 시장은 증권협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거래소, 이 세 개의 거래소와 시장이 통폐합을 해서 한국거래소로 출범을 합니다. 2005년 1월. 그래서 KRX 하면은 한국거래소 코리아 익스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옛날 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그 종목들을 전부 다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모아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코스피는 뭐냐면 한국종합주가지수를 코스피인데, 이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을 해서 만들어낸 지수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지수 100으로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오늘 보면은 2390, 한 2400 정도 됐잖아요. 그죠? 100에서 2400이 됐다면은 몇 배 올랐습니까? 24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1980년부터 지금 30년 사이에 지수가 24배가 올랐지만, 그게 만약에 2080년도에 지수에 투자해놨다면 24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1억 원 정도의 코스피 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은 24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볼 때, 우리는 시간 투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숲 속에 들어가면은 그 나무는 볼 수 있겠지만 숲은 보기 어렵듯이, 항상 우리는 이 모든 지수는 언젠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단기 파동, 잔파도는 업다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 5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50대가 되고, 50년이 되면 70대가 됩니다. 아마 70대쯤 되면은 직장 생활도 그만하고 대충 아마 은퇴해가지고 노년을 보내고 있을 건데, 자, 50년 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 또는 계좌에 한 30억, 아니면 한 40억, 아니면 50억, 예를 들면 한 40억 정도의 마음껏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을 과연 지금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분들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인데, 이거는 대형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기업 규모는 작지만 성장력과 기술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과 기술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주로 벤처 회사들도 많이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으로 상장 요건을 최소화하고 코스닥 상장에 가기 전초의 전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생상품 시장은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선물이나 옵션 등등인데, 우리 교과서 저 뒤에 가면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거래소에는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 있다, 이렇게 제목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상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상장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상장이라고 하는데, 기업 공개와 상장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기업 공개라는 것은
기업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상장은 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 후 상장이 순서이기 때문에 기업 공개를 거치지 않고는 상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공개라는 개념은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라는 개념으로 영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상장의 종류는 신규 상장이라는 개념은 기업 공개 이후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를 위해서 최초로 상장되는 것을 신규 상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공모 상장과 직상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모 상장은 기업 공개를 할 때 일반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상장하는 거고 막바로 직상장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새는 잘 없겠지만 과거에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은 유상증자에서 새로 나오는 주식은 막바로 직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상장은 기존의 상장회사가 새로운 주권을 발행해서 상장하는 것도 추가상장이지만 이것도 직상장의 개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기존에 상장된 주권의 종류, 목적, 액면가, 수량 등의 변경으로 해서 새로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도 추가 상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상장은 상장이 폐지되거나 분할 또는 합병된 회사가 일정 기간 이에 다시 상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당시는 되게 안 좋아가지고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다가 열심히 기업을 해가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회 상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A라는 상장회사가 있고 이 상장회사가 B라는 비상장회사를 흡수 합병 M&A 하면은 비상장회사들은 상장회사와 합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되는 걸 우리가 우회 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매매 거래 절차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이번 학기에 하나의 과제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와 투자가가 매매 거래를 위한 매매 거래 계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증권회사에 가면은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투자 성향이 어떠니부터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한 30분 40분 하고 서류를 작성하면은 그때야 오케이 되면은 정권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권 카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매매 주문은 직접 방문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통화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집에서 트레이딩 한다는 의미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WTS는 웹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고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모바일이나 웹을 하는 것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 정권사 직원들이 별로 노력이 안 하고 시스템에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증거금이라는 개념은 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를 통해서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보통 종목에 따라서는 다른데 40%에서 뭐 60%까지 예를 들면 100만원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0만원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100만원 정도의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증권을 매매를 할 때 위탁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항상 투자한 사람이 증권회사에 일정 퍼센테이지의 위탁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호가라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원이다. 6만원 같으면은 5만원 이상부터 10만원까지는 한 단위 움직이는 게 미니멈 100원 단위로 움직인다는 게 바로 호가입니다. 유가증권의 매도자나 매수사가 시장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경쟁자에게 제시하며 거래 상대자를 구하는 수단이 호가인데 그 호가 단위가 1,000원 미만은 1원 단위로 움직이고 1,000원부터 5,000원까지는 5원, 그다음에 만원부터 5만원까지는 50원, 5만 이상부터 10만원까지는 100원, 550만 이상은 1,000원으로 움직인다는 이게 바로 호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호가 단위와 유형을 보면은 지정가 호가, 시장가 호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의 가격과
수량을 지정해 주면 한다. 난 삼성전자를 57,000원 같으면 사겠다라고 하면 57,000원으로 형성이 안 되면 절대로 그 주문은 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가 호가는 뭐냐면 시장에서 사자 판례에서 딱 매치되는 그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겁니다. 그때는 시장가 호가에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주문 방법이고, 주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즉시 매매 체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지정가 호가는 뭐냐면 호가 제출 시에는 지정가 호가와 동일하지만 종가 결정을 위한 접수시간 개시 전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가 호가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지정가 호가는 매수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 호가 가격,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매도 호가로 가격하는 걸 최우선 지정가 호가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호가는 IOC라는 Immediate or Cancel, 즉시 체결이 안 되면 취소되는 뭐 이런 등등의 호가가 있습니다.